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요즘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는데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우리나라의 조선업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살리길 원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그나마 미국이 조선업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래서 조선업을 활용해서라도 미국과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2차 추경 예산에서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는데요. 일부 우리군에서 아파치 헬기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역시 이미 알려진 대로 아파치 헬기 사업은 백지화되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우리 LIG가 참여해서 인도네시아의 방산회사인 PDDI와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LIG가 인도네시아의 방산회사와 협력하기로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협력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70mm 유도 로켓과 그리고 대잠 로켓을 공동 개발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 납품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원래는 70mm 무유도 로켓을 만들던 회사로 결론은 우리 LIG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유도 로켓을 개발한다는 건데 인도네시아 회사에 뭔가 대단한 기술력이 있을 리는 없으니 결론은 우리 LIG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고 우리에게서 부품을 받아서 자신들이 개발한 국산이라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납품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기사에는 비공이라고 이야기 나오지 않고 그냥 70mm 유도 로켓이라고 하는 걸 보니 비공이 아니라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비공2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생산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비공2가 아직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군대의 채택보다 수출을 먼저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조기경보기 2차 도입 사업에서 3차 입찰이 유찰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4차 입찰이 진행 중이고 4차 입찰에는 새로운 업체가 참여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기경보기 사업은 갈수록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다시 조기경보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건 일본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아부쿠마급 호위함 6척을 전부 필리핀에 판매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아부쿠마급은 일본에서 단 6척이 만들어진 함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부쿠마급을 일본에서 필리핀에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럼 아부쿠마급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본 해자대에는 호위대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앙함대라고 해야 하나 주력함대가 있고요. 흔히들 이걸 88함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주력함대는 바로 4개의 호위대군인데요. 이 호위대군 말고도 일본에는 지방함대라고 해서 각 지역을 방어하는 소함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지방함대에는 호위대군에서 운용하던 함선 중에서 구식화된 함선을 배치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당연히 구식 함선만 배치해서는 제대로 작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바로 이 지방함대를 위해서 건조한 게 아부쿠마급입니다. 현재 일본은 바로 이 지방함대를 위해서 그 유명한 모가미급을 건조하고 있지만 모가미급 전에 지방함대를 위해서 건조한 게 바로 아부쿠마급입니다. 어디서 보니까 아부쿠마급을 실패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 사람은 보니까 그냥 중국 해군과 싸울 수 없는 함선은 전부 실패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아부쿠마급이나 모가미급이나 중국 해군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용도의 함선이 아닙니다. 아부쿠마급도 중국 해군을 상대로 싸우는 함선이 아니고 정확히는 연안 대잠함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러시아나 중국의 잠수함이 일본의 연안으로 접근하는 걸 차단하는 함선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필리핀에 아부쿠마급을 인도하는 건 필리핀이 바로 이 아부쿠마급을 운용하기에 정말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아부쿠마급은 주로 낮은 수심에서 대잠전을 수행하는 함선이고 필리핀이 바로 여러 개의 섬과 섬 사이의 낮은 수심의 바다에 중국 해군의 잠수함이 침투하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일본이 아부쿠마급을 필리핀에 판매 또는 공여를 하는 건 아마 필리핀 해군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부쿠마급의 성능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아부쿠마급은 초도함인 아부쿠마가 1989년에 취역한 이미 30년이 넘은 배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연안 대잠함으로서는 정말 썩 잘 만든 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만재 배수량은 2,500톤 정도이고요. 무장은 76mm 함포 함문과 하푼 대함미사일, 그리고 아수록 대잠미사일 발사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대공무장으로는 20mm 펠렁스 한 대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공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부쿠마급은 적 주력함대와 직접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본의 주력함대인 호위대군의 감시를 돌파하고 일본 연안으로 접근하는 적의 잠수함을 찾아내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대공 능력은 그리 높지 못합니다. 그 대신 대잠 능력은 함선에 함체 소나를 탑재하고 아수록 대잠 미사일 발사기를 가지고 있는 등 함선의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충실한데요. 그 대신 함선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헬기 운용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대잠 헬기에 대한 급유 능력만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부쿠마급은 연안에서 대잠전을 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헬기를 함선에 탑재할 필요는 없었고, 그 대신 육상에서 발진하는 대잠 헬기가 호버링을 하는 상태로 연료를 보급받을 시설은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아부쿠마급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구급이나 충남급보다도 승무원 거주성이 더 뛰어난 함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함선은 일본 최초로 3층 침대를 없애고 모든 침대를 2층 침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3층 침대를 사용하는 우리의 충남급보다도 거주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함선은 특히 필리핀에 넘어가면 중국의 잠수함이 필리핀의 연안에 접근하는 걸 차단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웃기는 건 이 아부쿠마급은 은근히 알게 모르게 상당히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작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 한번 무기를 만들면 절대로 개량을 하지 않는다는 전통에 따라서 30여 년 전에 처음 만들어지고 단 한 번도 개량을 하지 않아서 함선의 크기에 비해서 높은 확장성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필리핀이 작정을 하고 이 아부쿠마급을 개량을 하려 한다면 지금보다도 상당히 높은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작해야 만재 배수량 2,500톤급인 아부쿠마급에 어떤 확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견인식 선배열 소나를 탑재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부쿠마급의 한미를 보면 일부 공간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식 선배열 소나를 탑재할 수 있었지만 아부쿠마급에는 선배열 소나는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필리핀이 이 함선을 가지고 가서 선배열 소나를 탑재한다면 상당한 대잠전 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틀림없이 필리핀은 이 함선의 전투정보 시스템을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잠함이나 잠수함들은 전투정보 시스템만 교체해도 전투력이 대폭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전투정보 시스템이 교체되어서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되면 탑재된 소나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장보고 원급인데요. 결론은 장보고 원급은 전투정보 시스템을 교체했지만 정작 소나는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보고 원급은 전투정보 시스템의 교체로 인해서 대잠전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부쿠마급의 전투정보 시스템을 교체하게 되면 아부쿠마급의 대잠전 능력도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필리핀 해군의 주력 전투정보 시스템이 바로 우리나라의 한화에서 공급하는 전투정보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에 판매되는 신형 함선에만 우리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이 탑재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미국의 해안경비대가 운용하던 해밀턴급 초계함 3척을 공여받아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실은 바로 이 초계함에도 우리나라 한화의 전투정보 시스템이 개량 사업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정확히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아직 개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해밀턴급,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델필라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3척의 함선에 우리 한화의 전투정보 시스템이 채택된 상태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필리핀은 링크피라고 자체적인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링크피도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한화에서 우리나라의 링크K를 바탕으로 필리핀을 위해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데이터 링크도 우리가 공급하고 있고 필리핀의 주력함들에는 전부 바로 이 링크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필리핀에서 일본으로부터 공여받은 아부쿠마급을 개량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전투정보 시스템이 탑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번에 일본에서 나오는 기사에 따르면 어떤 곳은 판매라고 하고 어떤 곳은 공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일본에서 이 아부쿠마급을 최소한 필리핀의 아주 헐값에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중고 함선을 상대에게 헐값이나 공짜로 넘겨주면 상대국에서는 그 함선의 개량은 함선을 넘겨준 나라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라 아부쿠마급의 개량을 일본에 의뢰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의 전투정보 시스템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리 되면 우리나라가 우리의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이 있음에도 우리의 이지스함들에만 별도의 미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지스함만 별도로 수병을 교육시켜야 하는 것처럼 필리핀은 아부쿠마급만 별도로 수병들을 교육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지비가 더 늘어가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필리핀 입장에서는 아부쿠마급도 여타의 필리핀의 다른 함선처럼 우리나라의 전투정보 시스템으로 통일시키는 게 유리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아부쿠마급의 개량에 일본의 전투정보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해도 확실한 건
필리핀이 자신들의 함대에서 아부쿠마급을 운용하려면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링크피를 탑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건 몰라도 못해도 데이터 링크는 우리나라 제품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술자들이 아부쿠마급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아부쿠마급은 지금 필리핀 해군에게는 정말 적절한 함선이고, 그래서 필리핀 해군의 대잠전 능력을 대폭 높여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의 포항급 초계함을 여러 나라에 나누어서 공유한 것에 반해서 일본이 아부쿠마급을 필리핀 한 나라에 몰아서 공유하려는 건 역시 필리핀과의 공조를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일본이 필리핀에 자신들이 보유한 아부쿠마급 6척을 전부 공급한다는 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 필리핀 해군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 일본이 하는 행동을 보니 우리도 포항급을 여러 나라에 나누어 주지 말고 필리핀에 몰아서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정말 필리핀이 아부쿠마급의 개량에 우리의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을 채택한다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 아닌가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조기경보기 사업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 하는데요. 제가 분명 전에 우리 군은 미국의 보잉의 E7을 원하고 있지만 E7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가격이 비싸서 도입을 포기해버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이미 우리 방사청은 보잉과 E7을 도입하기 위한 물밑 협상을 했지만 이것 또한 결렬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잉뿐만 아니라 3차 입찰에 참여한 그 어떤 업체도 우리 방사청이 제시한 가격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3차 입찰은 결렬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4차 입찰을 진행 중인데, 4차 입찰을 하기 위한 사업 설명회에는 미국에서 새로운 E4 나이트워치를 개발하기로 한 시에라 네바다라는 회사가 참여를 해서 4차 입찰은 미국의 보잉, 그리고 스웨덴의 사브와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있는 L3 해리스사까지 해서 4파전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청은 저번 달인 6월 30일까지 각 업체들에게 제안서를 낼 것을 요구했는데요. 현재 우리의 조기경보기 2차 사업 4차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는 2곳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안서를 낸 곳은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 아이와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있는 L3 해리스사 2곳뿐이고요. 보잉과 시에라 네바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잉이 우리 조기경보기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라 네바다도 사업 설명회만 참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럼 보잉은 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3차 입찰 때도 3개 업체 전부 다 우리가 요구한 3조 900억 이상의 비용을 적어냈는데, 그럼 보잉도 이번에도 우리 방사청이 요구하는 금액보다도 더 높은 비용이라도 써서 제안서는 제출할 수 있었는데 아예 제안서를 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과 보잉이 생각하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그리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영상을 한번 만들 때마다 아주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는데,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이성찬님이 블로그에 이것에 관해서 올리신 이야기가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보잉이 이번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보잉 스스로도 E7의 가격을 예측할 수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했을 때, 보잉은 글로벌 기업이고, 그래서 E7에 사용되는 많은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잉이 E7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품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보잉 스스로도 E7의 가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그런 걸 감안해서 비싸게 부르면 될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는 게 보잉도 보잉 나름대로 우리나라 사업을 꼭 따내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잉이 저번 3차 입찰에 제안한 모델과 1차와 2차 입찰에서 제안한 E7 모델은 약간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3차에 보잉이 제안한 E7 모델은 1차와 2차에 제안했던 모델에 비해서 일부 장비가 빠지고 일부 장비가 다운그레이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잉은 보잉 나름대로 우리 방사청이 요구한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고, 그래서 기존부터 보잉이 우리에게 제안한 가격은 정말 최저 가격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나라와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보잉 스스로도 E7의 정확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 보잉은 사업에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3차에 제안했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을 제안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유로 보잉은 이번 4차 입찰에는 빠져버렸고요. 그래서 4차 입찰에는 스웨덴 사보와 L3 해리스만 남아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3차 입찰의 결렬로 인해서
조기 경보기 사업이 늦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사보와 해리스 측에서 3차 입찰서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4차 입찰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입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건 이번 4차 입찰에 사보와 해리스가 낸 제안서는 3차와 거의 같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번에도 가격도 거의 비슷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결론은 그러면 이번에도 두 회사 다 우리가 원하는 가격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정말 낙찰이 될 수 있는 건지 벌써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낙찰되는 업체가 없게 되면 우리는 다음번에는 가격을 조정해야 하고 그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지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낙찰이 되는 게 좋은데요. 과연 이번에는 사보와 해리스사가 우리가 원하는 가격 기준 안에 가격을 써냈을지가 가장 궁금한 점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이번에는 우리의 조기경보기 사업의 사업자가 결정될까요? 저는 보잉이 꼭 우리 조기경보기의 사업자가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우리 군대인데요. 우리 공군은 여전히 미국 보잉의 E7을 원하고 있고 만일 이번에 누군가가 낙찰이 되어서 다른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 공군이 반발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자가 낙찰이 되어도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